앞으로 자, 이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박소영 대표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상임대표이자 또 저는 오랫동안 교육권 세우기 운동을 해왔던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상 저는 오늘 이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칫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들의 손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언론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포장에 그저 눈 멀고 귀 멀어 있다가는 대한민국은 송두리째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난 4년간 수없이 많은 악법을 쏟아내며 겉으로는 민생을 위한 일이다, 국민의 뜻이다 라며 선동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언론중재법마저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우린 이 정권의 잘못을 말하는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비판할 자유마저 억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언론이 지금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언론이 아주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권과 집권여당이 사법부, 입법부 장악도 모자라서 이제 언론까지 모두 장악해서 언론 본연의 기능마저 마비시키겠다는 이 상황을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방송해주지 않는 몇몇 언론사를 원망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언론이 있어서 잘못된 교육 문제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 있었기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도 세상에 알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외쳐왔지만 사실 기자분들의 이런 취재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도 묻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언론이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주의를 외쳐왔던 자들이 이제 자신들을 비판하는 보도는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겠습니까?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고소 고발로도 충분히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최진영 변호사의 발제문을 봐도 언론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이 헌법으로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그런 법률로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준으로 가릴지 너무도 뻔한 방법으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가려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이러한 행태를 보고도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이제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언론사는 권력자의 손과 발이 될 것이며 언론이 누구 하나도 소신껏 보도를 하기 어려운 질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자신들의 정권을 셀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헌법을 무시한 악법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약자를 도울 법적인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권력자의 압력에 의해서 광고비 하나 끊길 것을 걱정하며 어렵게 언론사를 운영해가고 있는 중소 언론사들을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보호는 외면한 채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강행한다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고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는 짓밟혀도 된단 말입니까? 국민이 보고 있는 TV토론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후보도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마당에 2021년판 언론독재법이 웬 말입니까? 5.18 역사 왜곡 청구법,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슬그머니 철회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까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모조리 올가매어 놓고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라며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라는 것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집권 여당의 오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비판 성명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뭣도 모른다고 응수를 하고 원내대표는 협의안이 없어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 처리가 미뤄지자 자기들이 세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만 이 상황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가 참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는 틀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마저 통제하겠다는 이 악법을 철회하고 자신들이 지난 4년간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 것인지 고민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거든 지금 이 가을에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발의했었던 법 때문에 지금 전세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악법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국회의원들 먼저 국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를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